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어느덧 날이 조금씩 풀리면서 수국 새순들도 하나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수국 꽃 피우는 법, 동해 피해, 노지 월동, 물주기, 비료, 빛, 그리고 당년지 수국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국 키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더하여 매년 봄 수국 구매 요청도 많이 해주셔서 올해도 수국 할인 판매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링크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할인 판매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다 보니 영상 초반에 이러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는데 바쁘신 분들은 3분 40초쯤으로 이동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수국 키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올해도 여전히 이렇게 수국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수국에 대한 많은 내용을 한번 달아볼 건데요. 네.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마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제 카시님과 네. 본격적으로 저희 천연원예 종묘가 구매 이벤트, 할인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이 바로 이 수국입니다. 네. 딱 작년 이맘때쯤 이제 프랑스 시카무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수국들로 행사를 했는데 그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 생각보다 인기 많은 품종들이 굉장히 빨리 품절이 돼서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네. 올해는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네. 이 프랑스의 시카무스뿐만 아니라 이제 렘브란트 컬렉션이라고 해서 수국의 꽃 잎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LA 드림이라고 색깔이 여러 색이 함께 피어나는, 여러분들도 아마 수국 매니아라면 잘 아실 만한 그런 네. 시리즈부터 고피오 컬렉션이라고 해서 완전 겹꽃 수국 컬렉션까지 네.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국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사이즈에 대해서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는 상품은 요런 사이즈, 네. 요런 사이즈가 배송이 된 거고, 이게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거를 난방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자라납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면 꽃눈이, 네, 꽃도 바로 잡혀 있네요. 네, 꽃눈이 잡혀있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완성된 꽃핀 수국 화분만 구매하신 분들은 네. 이 어릴 때 상태, 그러니까 아직 겨울일 때, 네. 겨울일 때 상태를 보고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다라는 것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수국은 컬렉션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저희 업체 자체가 10만 원 이상이면 배송비가 무료여서 그런진 몰라도 네. 보통은 이제 10만 원 이상으로 구매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 종류를 하나씩. 네. 워낙 종류도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할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랜덤으로 요렇게 6치 사이즈에 있는 수국을 네.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셔서 많이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할인 이벤트도 하지만 네. 오늘의 이제 주 이야기거리는 네. 아무래도 꽃을 봐야 하는 네. 이 식물이다 보니까 네. 요 수국의 꽃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몇 개를 추려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 답변 형식으로 영상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많았던 질문이 네. 수국이 꽃이 안 펴요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수국 꽃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수국 꽃이 안 피는 이유는 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네. 카시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이유를 네. 꼽아보자면 밖에서 키우시는 경우에, 네. 밖에서 키우시는 남부지방이거나 아니면 중부에서 네. 수국을 시도하신 분 같은 경우에 월동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월동에서 피해를 입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의 수국들은 식물들이 사는 데는 영하 20도가 넘어가도 네.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수국이 꽃이 안 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카시 대표님과 여러 차례 사실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수국의 이파리 사이로 따글따글하게 하얗게 맺혀 있는 게 꽃이죠. 꽃입니다. 꽃인데 수국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묵은 가지, 네. 갈색이죠. 네. 묵은 가지 위로 순이 빠지면서 네. 꽃눈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묵은 수국들을 보면 네. 밑에서부터 네. 초록색 순으로 성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개화할 확률이 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수국의 경우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국은 이 묵은지에서 네. 나오는 제일 상부의 순, 이 묵은지에서 나오는 네. 제일 상부의 순에서 네.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게 수국이 전년지 개화다라고 네. 하는 이유예요. 네. 이렇게 밑에서 나온 순들은 이파리만 보기에는 네.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튼튼해 보이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새로 발생한 신년지 네. 신년지에서는 꽃을 피울 확률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고 네. 이렇게 묵은지 위로 나온 순에서 네. 이제 꽃이 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국을 월동을 했을 때 이렇게 이파리가 완전히 성장을 하지 않았을 때 네. 내 노지에 있는 게 꽃이 필 것인가 안 필 것인가를 어떻게 판단할까가 네. 또 중요하겠죠. 네. 네, 그건 이제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수국을 밖에 키우셨다면 네. 요렇게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네. 요렇게 위에서 묵은지 위에서 순이 지금 보시던 것처럼 요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네. 난방을 했어서 더 따뜻하니까. 네. 보통 요 제일 상순에서는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죽지 않았다면. 맞아요. 근데 티가 나는 게 네. 만약에 겨울이 좀 혹독해서 네. 이 순이 네. 이렇게 생기가 있지 않고 네. 순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네. 물러 있거나 얼어 있을 경우에는 네. 이 순이 상해서 네. 그 해에 꽃을 피우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외국 매거진에서 새로 네. 이제 권장해 주는 팁인데, 네. 대부분 이제 수국이 이렇게 크다 보면 이거는 네. 지금 상부에만 순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네. 어느 정도 수국을 보다 보면 이렇게 순을 틔우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랫마디.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키우게 되더라도 이렇게 네. 마디마디마다 순을 트게 되겠죠. 네. 근데 전지는 원래 꽃이 핀 직후에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봄에 꽃이 피우기 전에 네. 그 해에 할 경우에 전지를 잘못하게 되면 네. 꽃이 안 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순 마디를 봤을 때 네. 양옆으로 순이 부풀어 오르는 것들을 네. 초반에 이렇게 위로 잘라주시면 네. 여기서 꽂는 분할을 할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네. 높아집니다.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순이 한쪽만 터 있는 거는 또 꽃이 개월을 잘 아니고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쪽으로 나와 있는 게 네. 양쪽으로 이렇게 부풀어서 올라오는 게,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이 수국을 좀 수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올해 꽃도 보고 싶다 하면 네. 전지를 꼭 해야 한다면 네. 이렇게 양옆에 순이 잡힌 데서 잘라줘야, 묵은지에서 네네. 양옆에 새 순이 올라온 데서 잘라줘야 네. 그의 꽃을 볼 확률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까지 잘라버리면 네. 여기는 순이 한 대만 올라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은 꽃을 필 확률이 굉장히 낮다. 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근데 그 조건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순이더라도 전년도에 이미 꽃눈 분화가 되어 있을 경우의 말인 거죠. 네, 그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네. 좀 꽃이 늦게 필 뿐 네. 거기서 위를 잘라버리면 분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물론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네. 가장 아무래도 전지하기 좋은 시기는 꽃이 핀 직후겠죠. 네네. 그래야 꽃눈 분화를 전년지에서 미리 시키니까. 근데 네. 불가피하게 네. 당해에 해야 한다면 네.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다. 이 방법은 저희도 이제 올해 좀 꽃을 피우고 하면 그때 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꽃눈을 살려야 되는 건데 네. 그거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가지치기라고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혹시 맞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있을까요? 일단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가을에 예를 들어 가지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보통 꽃눈이 분화되는 시기는 네. 올해 내가 꽃을 보려고 한다면 네. 작년에
가을쯤에 분화가 이미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티가 난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초록색 이파리가 올라왔지만 네. 약간은 노르스름하고 약간 붉으스름한 색깔로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순에 약간 껍질처럼 이렇게 있는데 네. 요 색깔로 조밀하게 덮여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꽂는 분화가 시작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네. 이거를 무시하고 깡그리 자르는 거예요. 네. 가을에. 이런 경우에는 이듬해 꽃을 볼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죠. 이미 꽂는 분할 다 했는데 그걸 잘라버리게 되면 네. 일단 첫 번째로 꽃을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지를 하시려고 한다면 네. 꽃이 질 때, 네. 꽃이 질 때쯤 바로 해주시는 게 네. 그런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 꽃이 피지 않을 가능성을 피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작은 수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꽃만 그냥 따줘도 되고 가지치기를 한 3년 차까지는 안 해줘도 네, 네.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처음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따로 막 가지치기를 너무 오히려 열심히 하면 꽃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요런 사이즈, 이 작은 사이즈가 네. 벌써 이렇게 꽃이 나오잖아요. 네, 10개 이상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기 한 2, 3년 때 중요한 건 네. 수국의 수영을 잡는 것보다 네.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팁이에요. 이 음. 상태에서 네. 버틸 수 있는 건 그해 꽃필 때까지니까 네네네. 분갈이에 오히려 신경을 더 써주시고 네. 전지는 2, 3년 후에 큰 분이 됐을 때 네. 그때 해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노지 월동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님들이 또 정말 많으세요. 네. 이 노지 월동이 되는 경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노지 월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식물이 사는 것 자체가 노지 월동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있는 경기도 용인에도 문제가 없죠. 네. 근데 만약에 꽃이 왕성하게 피는 네. 그러니까 수국으로서 그 네. 그 조경적인 가치를 네. 온전히 뽐낼 수 있는 노지 월동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남부 지방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별도의 여기서는- 별도의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수국이 동해를 입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단 영하 24도, 26도까지도 월동은 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 겨울에 꽃눈 분화를 하게 되고 네. 이 분화된 꽃눈이 추운 서리를 맞게 되거나 네. 추운 온도를 겪게 되면 뿌리는 살아있지만 네. 이 순이 동해를 입게 되면서 네. 꽃을 못 피게 되는, 그러니까 수국으로서의 기능을 네.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묵은 가지에 네. 새순이 나오는 경우가 없고 이렇게 완전히 바닥부터 초록색 새순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중부에서는 무지기수다. 거의 그렇다고 보면은 되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서 사실 네. 수국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노지 월동의 범위라고 한다면 노지 네. 월동이 불가능한 게 사실인 거죠. 중부 네. 지방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보다 동해를 자주 입으시는 경우가 네. 화분에 재배하신 분들도 그렇고 햇빛도 좀 잘 조여주고 네. 과습도 좀 방지를 하려고 네. 밖에다가 좀 일찍 빼거나 네. 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추워지는 게 좀 업앤다운이 심해서 네. 새순이 이렇게 발생한 상태에서 네. 서리를 맞게 되는 경우에 또 이 꽃눈 분화가 동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수국을 바깥으로 빼두는 시기를 네. 최대한 넉넉하게 안전하게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 네. 남부지방에서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이 빨리 텄는데 네. 예를 들어 영하 4도 5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또는 네. 뭐 눈이 잡혀 있다 네. 기상예보에 하면 덮어주셔야죠. 아. 온도로는 동해를 입지 않겠지만 네. 이 서리로 인해서 이 순이 동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노지에서 키우거나 하는 경우에 이게 겨울이니까 네. 휴면기라고 생각해서 물주기를 아예 멈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게 1월달, 12월 말 이럴 때는 네네.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네. 2월 중순 설이 지나고 나서는 네. 낮에는 15도 이상, 네. 밤에는 영하 4, 5도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낮에는 물을 빨아야 돼요. 이 네네. 식물들이 물을 빨아야 되는데 물을 안 줘버리니까 밤이 최저 온도가 영하 4도니까 그냥 물 안 줘야지 해버리면 네. 이 식물들이 수분 부족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수분 부족으로. 네, 네. 수분 부족으로 죽기 시작해요. 네. 그거를 저희는 이제 가뭄 피해라고
이제 겨울 가뭄 피해라고 많이 얘기를 저희는 해요. 나무 네, 하시는 네. 분. 그래서 낮에 온도가 15도, 16도가 올라간다면 네.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해 밤에 영하 3도로 떨어지더라도 아, 그렇게 물을 주셔야 훨씬 더 식물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 네. 생각보다 2월, 3월 초에 노지에서 수국을 키우시는 분들이 네. 이 가뭄으로, 아, 그러니까 가뭄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네. 가뭄을 아예 수분을 공급을 안 해줌으로써 네. 발생하는 피해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수국을 어느 정도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언제, 어떤 걸 줘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비료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카시님과 작년에 다른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네. 호비성 식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료를 주면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비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네.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비료라고 하면 이 화해 식물에 주는 비료라고 하면 크게 NPK라고 해서 네.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 비율에 따라서 이제 비료를 주게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게 하려면 네. 식물 자체의 수세를 성장시키려면 네. 질소가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꽃을 많이 피우게 하려면 인산이 많은 것을 주면 됩니다. 네. 이게 기본인데 네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네. 꽃의 색깔까지 좀 관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인산을 많이 주게 되면 네. 꽃이 많이 피우는 것 플러스 네. 꽃이 많이 피우는 것 플러스 파란색 꽃을 안 피울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 인산이 가지고 있는 성분 자체가 네. 알루미늄 성분을 흡수하는 네. 이 뿌리가 알루미늄 흡수를 성분하는 그 성질을 좀 막아버리기 때문에 네네. 불용성을 만들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 토양에 알루미늄이 충분히 있어서 네. 토양의 산성화가 진행이 됐더라도 네. 뿌리 이 인산이라는 성분이 네. 알루미늄 성분을 흡수하는 걸 막아버리니까 아, 분홍색 꽃으로 개화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꽃은 많이 피우더라도 내가 파란색을 막 피우고 싶더라면 그게 네.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국은 비료를 반드시 주지 않아도 네. 어느 정도 잘 자라주는 편이고 네. 개화량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편이니까 네. 파란 꽃을 보고 싶다면 네. 개화량에 굳이 욕심을 내려고 아, 인산 비중이 높은 비료를 네. 넣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소와 인산 같은 경우는 질소는 성장세, 네. 인산은 개화량에 영향을 끼치지만 네. 인산이 높은 걸 넣었을 경우에는 파란색 수국곡도 네. 분홍색으로 필 확률이 높아진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국 초보자들이 네. 쉽게 줄 수 있는 비료라든지 아니면 네. 시기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수국 비료를 주는 시기에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은 개인 원예이니까 네. 개인이 그냥 취미로 키우는 정도라면 봄에 그냥 봄에 네. 꽃이 피기 전에 네. 꽃이 피기 전에 주시는 게 가장 네. 좋다. 네.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을 좀 빨리 키우고 싶은데 꽃보다는 네. 이러고 싶으면 질소가 많은 것 개화량이 많은 게 좋겠는데 하면 네. 인산이 많은 걸 주시면 되는데 네. 질소와 인산과 칼리의 성분이 동등한 걸 주셔도 아, 크게 상관은 없다. 차라리 복합 비료 이런 걸 주시면은 괜찮은 거죠. 맞아요. 오히려 또 성장을 무리하게 시키려고 질소가 너무 많은 걸 주게 되면 네. 식물만 무성해지고 또 그에 꽃이 안 피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네.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무리하게 줘버리면 네. 이게 더 동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아, 무리하게 식물을 성장시키면서 네. 어린 순들을 성장시키면서 무리하게 동해를 입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성장을 멈추고 휴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양분이 많다 보니까 그때도 계속 성장을 하다가 동해를 입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영양분을 섭취할 때와 네. 수면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네네. 계속 영양분만 섭취시킬 수는 없는 아, 거니까 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빛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네. 노지에다가 심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고 네. 실내에서 화분째 키우시는 분들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빛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 마크로필라 수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육하기 좋은 환경은 네. 하루에 몇 시간 햇빛이 든다 이런 것보다 네. 노지일 경우든 베란다인 경우든 네. 11시부터 네. 2시나 3시 사이의 햇빛에서는 조금 보호가 되고 아침 햇빛이나 오후 햇빛은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데서 저는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시간보다는 그 햇빛의 광량을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보통 11시부터 3시까지가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기인데 사실은 네. 이 수국이 봄 햇빛이나 가을 햇빛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여름의 날씨는 전 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혹독한 편에 속해요. 식물에게. 그래서 11시에서 3시 사이의 햇빛을 좀 피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심어줘야 네. 이파리의 손상도 막을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개화량도 꽃이 금방 져버리게 돼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개화 기간도 좀 늘릴 수 있는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베란다에 두셨던 분들은 네. 약간 서늘한 조건, 그러니까 네. 다른 뭐 열대 식물하고 같이 넣어서는 수국이 지속적으로 몇 년간 성장하기 무리가 있는 환경이니까 네. 예를 들어 뭐 동백 같은 것들 이런 겨울잠을 자야 되지만 조금 아주 추운 건 못 견디는 식물들과의 조합이 네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빛으로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더운 한낮의 그 햇빛만 네. 피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다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햇빛이 이제 수국 꽃눈을 만드는데도 관여를 할까요?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면 완전히 음지에만 심으면 되겠죠. 근데 네. 완전 음지에만 심으면 안 되는 게 이 햇빛을 통해서 이 꽃눈을 형성을 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꽃눈이 작년에 형성된 것들도 햇빛을 통해서 이 꽃눈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빛이 너무 없어지면 또 그냥 깻잎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낮에는 좀 피할 수 있고 네. 그 외에 아침이나 오후 시간에는 좀 꽃을 햇빛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시면 이파리도 좀 깔끔하게 네. 꽃도 풍성하게 그리고 길게 네. 볼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 당년지 수국 혹은 신년지 수국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요거에 대해서 혹시 좀 해드릴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국내에서 네. 신년지 개화 수국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수국들이 네. 판매가 되고 있고 네. 그것들을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도 신년지에서 꽃을 잘 피우기 때문에 네. 중부지방에서도 꽃을 보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어떤 수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걸로는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네. 들어 이 LA 드림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색깔이 한 네. 나무에서 핀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수국이고 이 네. 역시 신년지 개화 성질이 있습니다. 네. 다만 신년지 개화량이 네. 결코 전년지 개화 수국의 개화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꽃이 아예 안 피거나 네. 덩어리 이만한데 네. 많이 펴봐야 두세 송이 정도밖에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신년지 개화 수국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신년지 개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네. 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구매를 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가 PW에서 나오는 아마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에 이제 PW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나오는 신년지 개화 수국이 있는데 이 수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2년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개화를 하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장미로 치면 사계장미처럼 네. 지속적으로 개화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요거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느껴지고 있어서 네. 요거 이제 소개되게 되면 그것도 저희는 카시님과 가장 먼저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이렇게 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국 같은 경우는 특히 네. 독일 카시님이 가장 많이 다루는 식물 중에 하나기도 하고 네. 매년 이제 수국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드려도 네. 늘 똑같은 질문이 사실은 네. 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수국을 할인 이벤트 겸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한 번 더 다뤄봤고요. 네.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싶지만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네. 카시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아는 선에서 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